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28일 날 네 번째 토요일 오후 3시에 추천 물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오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지금 이게 그 두 번째와 네 번째 토요일 날 하는 추천 물건 강의가 있고 매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서부터는 특수경매, 저녁 7시부터는 토지개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또 지금 밴드를 만들어서 지금 시험주에 운영 중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지금 그 추천 물건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그 현장에 있는 그 추천 물건을 다 촬영을 하고 그것을 제가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편집을 해서 바로 밴드에 올리는 그러한 그 과정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돈을 받을 만큼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시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그 밴드에 초청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초청을 해드리면은 한 1, 2개월 정도는 그 아직 완벽하게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잘못된 게 뭔가 고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 관심이 있으신 분은 밴드에 초청을 해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초청을 해드리고 그것을 완전히 100% 제가 100% 현장을 가보고 현장에 있는 것을 다 사진을 찍고 권리 분석까지 다 해서 올려주는 그러한 추천 물건입니다. 지금 오늘 내가 보는 것은 현장을 가본 것도 있지만 못 가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여기 27개를 오늘 지금 골랐는데 27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제가 현장을 가본 거고 17개 정도는 가보지 않은 겁니다. 근데 가보지 않은 것도 뭐 아파트나 다세대 이런 곳은 가보지 않아도 충분하게 이거는 뭐 된다 했을 때는 제가 추천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새로 만드는 그런 것은 반드시 가본 것만 가보고 그걸 그 자리에서 그 권리 분석을 해갖고 올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루 대면 강의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밴드에서 보면 혼자서 보고서 결심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그 일주일에 한 4-5개를 올려갖고 그 줄 것만 그냥 올려서 바로 가서 낙찰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물건을 올리는 밴드를 지금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은 보면 며칠 전에 그 캠핑카를 하나 계약을 했어요. 이제 한 3개월 후에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캠핑카에다가 컴퓨터하고 모든 걸 다 싣고 현장에서 카메라까지 다 싣고 그 제가 추천할 물건을 가서 현장을 가서 보고 제가 현장 찍기 전에 거기에 대한 권리 분석을 다 하고 괜찮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현장 가서 다 사진을 찍고 그 캠핑카 안에서 편집을 다 해갖고 그 자리에서 바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을 바로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제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금 현지 답사 동영상이라고 해갖고 새로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직은 그 캠핑카가 나오지를 않아서 그때까지는 그 무료로 그냥 제가 그냥 찍으면서 그냥 올리고 지금 보완을 하고 그런 작업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좀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지금 그 실시간 라이브 방송하는데 이런 거 출력 이런 거는 급해도 안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페이지를 지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물건인데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제가 원래 특수경매에서 지분이나 건물 매각 제외나 토지만 매각이나 이러한 물건을 많이 하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토지 건물 전체 매각도 제가 지금 고르고 있는데 대부분의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진 일이 없죠.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가끔 가다가 그런 물건도 떨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큰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는 제가 추천을 하는데 여기도 제가 가본 물건입니다. 가본 물건인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또는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팔아야 된다고 할 때는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감정가에서 80%에서 90%에 팔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감정가가 2억 9,500인데 내가 이거를 사서 낙찰을 받아서 판다고 할 때는 감정가의 한 80%다 보니까 한 2억 6, 7천 정도에 2억 9천 정도에 2억 6, 7천 정도에 팔 수 있다는 걸로 가정을 하고 입찰 가격을 정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가격에서 80%에서 85% 정도에 팔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된다. 여기도 제가 가봤더니 이 동네에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동네인데 제가 주변을 다 둘러봤더니 여기가 이 집하고 옆에 그 점포가 있는 집만 개인주택이고 둘레에 있는 집은 전부 다 원룸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원룸이 많은가 하고 봤더니 그 위가 건양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건양대학교가 있어서 원룸이 많은 곳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원룸촌 이거 뭐 하고 집이 이렇게 안 지어진 땅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으로 현재 감정 가격으로 판다면 매도한다면 매도를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가격을 떨어뜨려서 매도를 한다면 한 3개월 안에 팔고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리고 집 자체도 좀 깨끗하게 지어져 있고 땅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뒤쪽에 있어서 마당이 아주 넓게 되어 있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감정 가격보다 싸게 판다 그러면은 3개월 내로 팔고 나올 수 있는 물건으로 보고 추천한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요것은 지금 보니까 가서 봤더니 점포로 지금 쓰고 있어요. 점포가 있고 여기가 지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매물로 나온 물건이 이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그 마당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 주변은 전부 다 그 집들이 그 원룸으로 지어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도 지금 감정가 있네요. 건양대학교 논산 그 캠퍼스 근처에 있다고 여기 그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집도 이렇게 단층집으로 벽돌집으로 지어가지고 아주 그 뭐 화려한 집은 아니지만은 거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고 지금 주변에 사진을 이렇게 보듯이 주변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원룸으로 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대학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물건입니다. 이 두 번째 물건도 똑같이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대지가 92평에서 감정 가격이 9,300에 시작이 됐는데 30%씩 두 번 떨어지다 보니까 현재 4,500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여기를 내용을 보시게끔 되면은 강제경매가 있고, 여기 보면 강제경매가 이렇게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임의경매도 같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강제경매만 나왔다 그러면 여기 집주인하고 협상으로 팔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지만은 강제경매, 임의경매도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집주인이 이것을 포기했다는 뜻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으로는 팔고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낙찰을 받고 이것은 여기에 인도 명령을 쳐서 여기 있는 분들을 내보내고 전부 다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물건 자체도 감정가에서 80% 정도에 팔고 나와야 되는 가격으로 생각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동네 자체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 상대 동네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그 건물 자체는 조금 오래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폐가 수준은 아니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거주를 할 수 있을 정도쯤은 되고 조금만 수리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위치가 좋은 것은 그냥 바로 팔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감정가의 80%에 판다고 생각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물건입니다. 이 세 번째 물건도 논산에 있는 것인데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제가 봤을 때는 보면 7천만 원에서 3,600까지 떨어진 것인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아까는 30%씩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20%씩 떨어졌기 때문에 4차까지 갔어도 51%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3차보다도 더 비싼 가격으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4차로 해서 더 많이 떨어진 걸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 가격의 80%에 팔고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뭐 거주하는 곳 그 집 자체가 호화스럽고 좋은 곳은 아니지만은 대지 자체도 129평이고 오른쪽 옆에 있는 창고는 좀 나쁘지만은 개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자체는 언제든지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정가의 80%를 받고 팔고 나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닌 물건입니다. 여기 보면 물건 두하고 이렇게 있죠. 보면 있는데 이 집 자체가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집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고 집 자체가 이렇게
단정하게 깨끗하게 돼 있고, 오른쪽에 있는 창고만 조금 좀 이렇게 좀 낡아 보이는 걸로 돼 있죠. 근데 이 거주하는 집 자체는 상당히 보면은 크게 문제들이 오는, 뭐 화화로운지는 아니지만은 일단 거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게끔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면은 감정가의 80% 정도에 팔아달라고 했을 때는 무난하게 팔릴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 네 번째 물건도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이고 울산광역시 방어동에 있는 물건인데,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이 아니라 다가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강제경매로 나왔는데, 강제경매가 외부에서 진 빚이 아니고 거기에 세 들어있는 사람이 세를 들고 살고 2,500에 살고 있다가 이 세가 빠지지 않다 보니까 임차권 등기를 했고, 임차권 등기를 하신 분이 경매를 지르는 겁니다. 얼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게 건물 주인이 여기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나갈래니까 전세금을 빼주십시오 한다 보니까 아마 건물 주인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당신이 세를 놓고 빼가시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임차권 등기를 했고, 임차권 등기 갖고 경매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세를 다시 놓으면 세가 들어올 것 같아,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그걸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그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조금 다르게 봅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제일 먼저 근저당 설정이 4,200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1순위겠죠. 그 다음에 세 들어오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세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세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감유도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임차권 있는 사람이, 여기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을 공인중개사한테다가 난 나갈 테니까 저기 나 여기 2,500만 원 빼주십시오. 그러면 사장님 같으면 다른 사람 소개시켜서 여기 맨 후순위로 전입시키게 했습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 후순위인데 내가 저기 손님 데려다가 이 사람 소개시켜가지고 이 사람 빼주고 소개시킬 수 있어요? 2,500 정도면 4,200이니까 소개시켜 줄 수 있죠. 압류가 있고 다른 사람들 선순위 저기 세입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꺼려가지고 이 세가 안 들어왔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낙찰을 받아서 다 내보내고 설정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 가격으로 낙찰 받는 것 같고 회수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얘기가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얘기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본인들이 하겠지만은 나는 이 물건을 딱 낙찰 받아갖고 싹 정리해갖고 처음부터 다시 세를 놓고 다 한다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우리가 들어간 돈 50% 정도는
충분히 뺄 수 있다고 해서 보는 그런 물건이라는 겁니다. 여기 위치도 그 방어진 하나하고 남전 하나하고 두 개 있는 곳이라서 위치 자체도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지역 자체가 산속이나 뭐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닷가 근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건물을 빼놓고 나서 땅만 봤을 때도 위치가 좋은 위치라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건물입니다. 이것도 토지 건물 전체 매각입니다. 대지가 395평으로 경매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분들이 이런 걸 한번 항상 보실 때에 감정 가격을 지금 6억 6천이라고 됐을 때에 토지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럴 때 있는 건물은 빼버리고 토지의 감정가만 보고 그 토지의 감정 가격의 80%에 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물은 빼놓고 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지금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한 10여 년 전에는 당진이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라가서 그쪽으로 많이 다녔었어요. 보면 그 성문 단지가 만들어지고 현대 제철이 만들어지고 그 지금 서해대교가 이제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 당진 쪽이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라가서 다녔었는데 제가 그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진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겠죠? 보면은 이 평택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서해대교를 넘어오면 이제 행담대교를 건너서 이제 당진이 되지 않습니까? 당진에 들어가서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면 여기 뭐야? 국가산업단지가 여기 있는 곳이 있죠? 여기 이렇게? 여기 국가산업단지가 있죠? 여기요? 여기에 있고,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또 이쪽으로가 여기가 보면 뭐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그 현대 제철이 있는 쪽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산업단지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 뭐가 있죠? 포구가 있어요. 그래갖고 요 땅이 아래로 산업단지가 있고 포구가 있는 그렇게 그 삼각지에 있는 땅입니다. 상당히 여기 위치가 좋은 땅이에요. 보면 여기가. 이게 제가 여기 우리 예전에 수강생들하고 다닐 때도 이 한진포구에 가갖고 회도 많이 먹고 그랬던 자리입니다. 거기가 아주 상업적으로 좋고 그리고 이 근처가 전부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 땅 근처가 전부 다 그러니까 원룸으로 짓고 그럴 수 있는 땅이에요. 이게 제가 보면 예전에 이거를 원룸을 질 자리라고 그러면 상당히 가격이 많이 나갔었고 그 당시에 원룸 질 자리는 땅을 우리가 200만 원 정도 주고 팔을 수 있었던 건데 지금 1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게 아셔야 될 것은 현재 이 당진에는 원룸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짓지 않습니다. 짓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거의 포화 상태로 짓지 않는데 그래도 여기에 보면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곳과 포구에 있는 요 삼각대에 끼어 있는 대지로 300평이라고 한다고 하고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투자해 볼 만한 생각이 있을 만한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것을 한번 가보시고 하게끔 되면은, 아, 이게 위치가 상당히 좋고 괜찮은 곳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제가 이번에 여기 가보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여기 동네를 많이 다니고 경매 때문에 많이 다녔었기 때문에, 요 땅을, 지금 경매 물건을 보고 여기를 가보고, 이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정도라면은 투자를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에 추천하게끔 된 겁니다. 이 땅이 상당히 이게 그 대지로 300평이라고 하면 상당히 넓은 땅이에요. 이 뒤에 집이 있고 이 앞에까지 다 이게 땅으로 됐고, 이게 땅이 이게 300평이라는 사실 제대로 진다 그러면 한 4동 정도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섯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토지 건물 10분의 9 지분 매각입니다. 아파트가 14억 5천짜리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 이 제가 뭐 조사를 해볼 것도 없이 이 감정을 경매를 넘어서 감정대의 가격하고 지금의 가격하고는 아마 제가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도 2, 3억 정도는 지금 차이가, 현재 가격하고는 차이가 날 겁니다. 잘 판단하셔서 낙찰 받으셔도 이거는 뭐 충분한 돈이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 그 임경 여사님께서, 아, 내가 이게 경매가 아니라 저기 뭐 우리 주택 분양하는 거 당첨만 되면은 돈을 얼마를 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낙찰을 받으면 그런 정도 등물로 봐도 됩니다. 여기가 지금 보게끔 되면은 강제 경매로 나온 거죠? 얼마죠? 1,500만 원이죠? 아니, 사실은 1,500만 원이 충분히. 이제 저기 뭐야, 근저당 설정은 있지만은 나온 것은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거 취하되기가 쉽다고 봐야지 됩니다. 그럼 우리한테 와서 취하 동의서를 해줘야 될 확률이 90% 이상 되는 확률이라고. 우리는 그냥 잔금 내지 않고 그냥 취하 동의서 찍어주고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천이요. 안학교는 생각하면, 네? 만약에 취업을 안 할 생각을 하면 그 돈을 갖다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기 뭐 낙찰받으면 현금인 건데 뭘 신경 써. 내가 만약에 이걸 투자한다 그러면요, 저는 지금 감정가보다 더 높게 질러요. 저라면. 아, 지금 감정가보다 높게 질러도 저기 막 더 올라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높게 질렀어도 취하되게끔 되면 잔금 안 내니까 문제가 없는데, 뭘 그거를 그런 계산을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많이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물건을 보겠습니다. 토지 건물 105분의 14 지분경매고 강제경매로 593만 원, 약 600만 원에 강제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것을 보면은 여기 지금 이 사진을 보게끔 되면 집이 상당히 허접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그 허접스러워 보여가지고 거주자도 없어 보이고 허접스러워 보여갖고 제가 사실 이거를 현장 답사로 가볼까 말까는 망설였을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가봤더니 이 허접스러운 이거는 뒷모습이고 앞모습은 아주 정결하게끔 딱 정리가 돼 있고 제대로 그 집으로 거주하고 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시골집이라고 하더라도 빈티가 나는 사람이 있고 빈티가 나지 않는 집인데 이거는 빈티가 나지 않는 정도로 정갈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걸 내가 현장 가서 보고 알았어요. 이게 뒤에 거를 찍었는데 사실은 뒤가 아니라 이 앞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앞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 가봤을 때 여기 문 열고 여기 가봤을 때 아주 정결하게 마당이고 다 깨끗하게 다 정리되어 있는 집이 허접한 집이 아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낙찰을 받으면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취하를 시키든지 공짜우선 매수 들어오든지 낙찰을 받은 우리한테다가 우리 집을 사든지 아니면 취하를 시키든지 아니면 공짜우선 매수를 하든지 그 세 개 중에서 하나인데 제가 여기 이렇게 봤을 때 보면 여기 김성녀라는 분이 있죠. 김성녀 분이 여기서 거주하고 있으신 분인데 48년생이거든요. 그 48년생이면 한 70 넘으신 거죠. 77살이. 네? 73살이신 건 아직 젊은 거네.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밑에 보면 정숙현이가 있죠. 그 다음에 황미진하고 황유경이가 있죠. 그러니까 정숙현이가 105분의 6이고 황미경이가 105분의 4고 황유경이는 105분의 4면은 요거 세 명을 합치면 105분의 14죠. 이 얘기는 보면은 정숙현이의 남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숙현이와 황미진과 황유경이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며느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저는 조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은 김성녀의 자식들이죠. 그래야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아갖고 협상을 안 하면은 딱 봐서 나누자 그러면 김성녀가 이 자식 집에서 누구네 집 갈 것 같아? 누구네 집 가? 70년생. 올라서 가겠죠. 뭘 또 골라서 가기는. 그러니까, 저기 며느리하고 조카를 빼놓고, 나머지 형제들이 모여서, 약 한 300만원씩 내고,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 엄마 그대로 살게끔 어떻게 한다? 두자. 이렇게 가는 확률이 90%라고 나가면 저는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속전속결을 원하는 사람은 이런 걸 입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덟 번째 물건입니다. 이것도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대항력 있는 전입자가 3명이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이라는 곳에 대지로 588평입니다. 그러니까 대지로 588평이면 상당히 어떤다? 큰 거는 사실인데 하나는 임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어떤다? 대지로 돼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 필지는 뭘로 돼 있어? 임야로 돼 있는 겁니다. 자, 임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감정 가격이 13억짜리인데 6억 4,4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집도 좋고 위치도 좋고 상당히 좋은 건데 가격이 반가격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떨어진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여기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어떤다? 세 명이 있죠. 김 씨가 있고 여기 이 씨가 있고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여기 강 씨가 있는데 여기 강 씨 세입자는 여기 보면 1,500만 원으로 배당 요구를 했죠. 근데 나머지 김가와 이가는 배당 요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당 요구 안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세입자인지 전입자인지를 알아보려고 이제 해야 되겠는데 대학력이 있으니까 세입자라면 우리가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그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입자라고 하면 안 물어줘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전입자인가 세입자인가를 봐야 되겠는데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여기 보시죠. 현황 조사에 참여한 나동 임차인 강춘원에 의하면 본인은 나동의 임차인이고 안효순과 이종환은 가동의 임차인이며 덧붙인 주민등록표에는 등재된 김지희는 이곳에 살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로 확인 요망. 집이 보면 앞에 가동이 있고 집 위에 나동이 있습니다.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강춘 앞에 사는 강춘원의 나동에 있는 뒤에 있는 나동에 사는 강춘원은 자기가 거기 살고 있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안효순과 이주가는 그 앞에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입자죠. 대항에 있는 세입자죠. 그러면 제가 대항력에 있는 세입자인데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서서울 신영협동조합에서 지금 빌려줬죠. 대출한 데가 지금 서서울 협동조합 아닙니까? 신영협동조합인데 신협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빌려줄 때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이것을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는 일반 개인이 돈을 빌려줬을 때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이 돈을 빌려줬을 때는 그냥 빌려줄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사실은 신협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본사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여기 대출해주는 데를 만나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 2명이나 있는데 당신네들 그거 조사 안 하고 돈 빌려줬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조사를 우리 했다. 했는데 세입자가 있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보증금이 없는 세입자라는 거를 확인을 받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그럴 줄 알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전문가 있는 은행이나 이런 데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대학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 데서 그 돈을 빌려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각서 받기 전에 안 빌려주거든요. 확인해봤더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나머지 세입자 대학력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셔서 지금 보시면은 이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집이 가동이 있고 나동이 있고 이게 한 필지가 있죠. 여기요. 여기 임야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낙찰을 받으면 이쪽 끝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를 내주고 도로를 내가지고 여기에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여기 해서 세 필지로 분할을 해서 팔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이해가 가신 거예요? 네. 네. 낙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낙찰을 받은 물건을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팔고 빠져나오겠는가를 잘 생각해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을 쓰는 겁니다. 제가 이 경매에 강의를 하고 여러 번 하게끔 되는데 경매에서 가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쓸 수 있으면 실패가 없습니다. 경매에서 실패했다는 얘기는 가격을 잘못 썼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아무리 나쁜 물건도 가격만 낮게 샀으면 팔고 빠져나옵니다. 근데 가격을 잘 못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그 때문에 제가 이거 팔자는 것을 사냐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판단을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지 돈이 얼마큼 남겠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게끔 되면은 그럼 우리가 입찰 가격을 얼마를 써야 된다는 것이 자동으로 맞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자는 얘기예요. 뭐를 알자는 얘기? 입찰 가격을 정하자. 입찰 가격을 정하려면 누구한테 얼마에 어떻게 팔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내가 얼마를 쓰게끔 되면 얼마 마진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자는. 따라서 저한테다가 교수님이 이거 얼마를 써야 되겠죠?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은 아직까지 그 물건을 입찰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건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게끔 되면은 다 제 얘기를 알아들으신 분은 이거는 얼마까지 써야 되겠군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그런다 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는 가동이나 나동이나 건물을 그래도 이쁘게 제대로 좀 잘 지어져 있는 편이에요. 소나무도 몇 그루 있고.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9번째 물건입니다.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112-5 해갖고 토지와 건물 전체가 경매로 나왔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서 협상이 안 되다 보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 해갖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나오게끔 된 겁니다.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여기 있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 예전에 거주하고 있던 분입니다. 예전에 뭐예요? 지분권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혜영이 있고 김기훈이가 들어간다. 이혜영이가 들어간다.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간다. 협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그 이혜영이라는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신 분이다 보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으신 분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도 안 되고 협상도 안 되다 보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된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그것도 상당히 허접스러워 보인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빈티가 나지 않고 시골집에서 부티가 난다는 얘기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지 협상이 되는 거거든요. 즉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 거를 사가지고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면 이 꼴을 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 사람이 지분으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보면 1년 이상 끌었을 거예요. 1년 이상 끌어가지고 어떤다? 지금 1억 4,600짜리가 얼마까지 떴죠? 6천만 원까지 떨어져서 지금 낙찰을 받아봐야 이 지분으로 낙찰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49%까지 떨어졌을 때 한 60%까지 낙찰을 받았는데 자기 돈은 어떡한다? 못 받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협상 당사자가 얼만큼 어떤다?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혼자서 그 집에서 살고 있을 때는 제가 추천해서 지금 어떤다? 배제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제가 판단하겠을 때는 이것은 낙찰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을 만나서 물론 인도 명령에 의해서 내보낼 수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 여기에 계신 분은 상당한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한 1, 200만 원 정도 주어서 내보내면서 이거를 전부 다를 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팔게끔 되면은 감정 가격이 1억 4,600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공인중개사 통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1억 못 받을 수도 있는 물건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정도만 가지고 판단해서 거기에 맞춰서 입찰 가격을 쓰셔야 됩니다. 실 자체는 그래도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길 여기에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그 여기 앞에 있는 거거든요. 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 제대로 된 이종 일반주택이 제대로 된 그 가격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고 약간 언덕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요 집이 뭡니다. 여기 오른쪽에 그 집. 열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307-45 해갖고 토지 면적이 33평입니다. 여기 평택시 신장동 이 물건이 예전에 경매로 나왔을 때에 제가 이것을 추천을 했었던 물건입니다. 이거 보면 추천했었는데 그 9월 21일 것이 변경이 돼가지고서는 입찰에 들어가지 못했다가 지금 3개월 만에 이게 다시 나온 겁니다. 여기 신장동이라는 곳은 지금 평택으로 미군들이 전부 다 지금 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군들이 이전하고 있는 그 K-55 비행장 앞에 미군들을 위한 그 점포들이 늘어져 있는 곳에 하나 있는 점포입니다. 보면은 여기는 무슨 가게가 있는 걸로 같은데 제가 현장 답사를 갔을 때는 이 경매로 나와서 그러는지 어디로 이전했다고 이렇게 붙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땅이 이렇게 길쭉한데 여기에 있는 전면으로 있는 이 가게 있는 쪽으로는 뭔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건물 끝에 있는 뒤에 골목으로는
상가가 없이 다니는 사람이 없는 쪽에 있고, 이게 길게 있어서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이거 지금 상가로 쓰고 있는 거고, 뒤에 있는 집은 그냥 옛날 집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거를 낙찰받으면 앞에와 집과 뒷집을 터서 합쳐가지고 상가로 만들어서 해야지 이게 수익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번 보시게끔 되면은 이렇게 땅이 어떤다? 길쭉하지요? 땅 자체가 길쭉하고 이렇게 집이 있는데 여기 집이 하나로 표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집이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이게 전면이고 이게 옆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끝에 쪽은 상가가 활성한 거고 왼쪽에 있는 그 뒤에 골목은 상가가 없는 건데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앞에 있는 이것이 건물이 하나가 있고 여기 또 이 건물도 하나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끔 되면 뒤로 들어가는 건물이 여기 입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보기에는 이 집과 이 집은 어떤다? 한 필지에 같이 있지만 집 자체가 다르고 이 앞에 있는 것은 지금 상가로 쓰고 있는 거고 뒤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개인 주택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상점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은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 앞에 있는 거와 뒤를 터서 가게를 길게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어떻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이 보면 있는 지금 미군들을 지금 평택으로 다 모으지 않습니까? 그 평성하고 평택 이 신장도 있는 쪽하고 두 개라서 팽성 쪽은 해병대 쪽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공군하고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당분간 미군이 철수를 하지 않는 한은 거기에 대한 창고는 그대로 살아있을 거다 이렇게 보긴 하고 가격도 지금 많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 정도쯤은 투자해 보아도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물건입니다. 열한 번째 물건입니다. 토지 9분의 2 지분 매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투자하십시오. 투자해서 돈 버십시오. 이런 의미로 제가 이거를 한 건 아니에요. 지금 보게끔 토지 지분으로 해서 보면 감정 가격이 얼마죠? 120만 원을 가지고 59만 원까지 떠서 60만 원인데 감정가 120만 원짜리를 60만 원 주고 사서 사비 드리고 왔다 갔다 해보면 돈이 얼마가 남겠습니까? 혜숙씨 얼마 남을 것 같아? 그 제가 여기다 골랐다 이런 얘기예요. 골랐다.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저는 이게 특수경매 물건을 하는 사람으로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보면은 자 누가 120만 원이 되는 걸 누가 137만 9천 원에 낙찰을 받았죠. 미납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신나서 했는데 미납을 했죠. 집을 보십시다. 집. 어떤 집이에요? 이런 집입니다. 집이 어때요? 괜찮아요. 예? 집이 어때요? 괜찮아요? 이 집 어때요? 어때요? 집 괜찮죠? 그러면 미납해야 돼? 계속 가야 돼? 아까 저기 137이니까 100% 넘게 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00% 넘게 쓴 사람은 이런 걸 다 보고
뭔가 자신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미흡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낙찰을 받고 가봤더니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IQ가 50밖에 안 된다. 환자가 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계약금 걸어봐야 지금 아까 얼마를 걸어? 글쎄 120만 원이니까 12만 원 걸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얼른 던지고 나와야지. 거기서 뭘 먹겠다고 내가 쟤네들하고 씨름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다른 것이 가격이 좀 크더라도 이런 것이 나올 때는 반드시 동네에 가서 거주자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어떤다 알아봐야 되는 거라. 이런 건 의심하고 알아봐야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하나예요. 환자가 있든지 집만 해도 110. 아니면 IQ가 50 미만인 사람들이 있어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든지. 저도 오랫동안 이게 해본, 제가 보면 지금 한 10여 년 동안 추천 물건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서울에서도 추천 물건을 하고, 부산이나 이게 그 창원에서 추천 물건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한 달에 한 30명씩을 모시고 추천 물건을 하게끔 되면 제가 한 10여 년을 했다 보니까, 한 달이면은 거의 한 4, 5명 정도는 낙찰을 받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 50개씩 골라주면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한 10년 동안을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이런 종류를 갖고 한 400억 원 나가고 낙찰을 받거든요. 물론 내 돈으로 받은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생각했지 못하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더라고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뭐 했는데, 제가 아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일일이 다 물어보지 못하고 추천을 하지만은, 입찰 들어가려고 하는 당사자는 사실은 입찰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정도는 정탐을 한번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그게 제가 지금 아까 초창기에 얘기했듯이 현장 가서 다 조사하고 권리 분석하고 올리겠다 그랬죠. 그 다 조사하고 나면 올리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것까지 다 조사도 하고 현장 가서 사진도 찍고 권리 분석도 다 하고 조사까지 다 하고 제가 추천을 해주면은 지금보다 좀 적은 것으로 숫자가 좀 적게 추천을 하더라도 안심하고 입찰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조금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경매 물건 추천해주는 굉장한 원장님들이 수천 명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을 내가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준비가 다 끝나면 내년서부터는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하고 설명을 듣고 하시는 분들이
4개월 동안 강의를 듣고, 강의 듣고, 낙찰도 받아보고 뭐 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나오지 말고 그 밴드를 옮겨가서 거기에 등록해서 그냥 내가 몇 개 걸리면서 그거 다 끝난 거 가서 그냥 입찰 들어가게끔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지금보다 조금 더 한 수준 높은 그러한 추천 물건 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번째 건물을 설명하기 전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